안녕하세요. CPPG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개인정보관리사 CPPG 2026 시험 대비 T3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T1 같은 경우 10문제, T2가 20문제, T3가 25문제입니다. T4가 30문제거든요. T5가 15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과락은 잘 안 되겠죠. 4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를 집중적으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T3, T4 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이 득점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수집 비용.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게 이제 생명 주기라고 하죠. 이 생명 주기.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이 수집 비용이에요. 수집 비용. 그다음에 개인정보 저장 관리. 여기가 이제 보유 부분이죠. 수집했으면 보유해야죠. 보유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공하기도 하겠죠. 개인정보 처리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위탁이나 뭐 제3자 제공이나 뭐 영업 양수도나 국외 이전이나 그리고 이제 파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기도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FAQ 사례 기반 이런 것들도 이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직접 수집이죠. 간접 수집,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간접. 목적의 이용, 제공하는 경우. 이거 직접 수집 같은 경우는 목적 내고요. 이거는 이제 목적 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성 정보 전송, 우리 광고 전송할 때, 그건 이제 망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수집 비용 시 유의사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15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가 수집 비용이란 건 꼭 알아두세요.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목적 내로 이용한다는 거죠. 아까 목적은 다른 조항이 있었죠? 1.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이게 이제 맡은 바 업무죠. 미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뭐 재정에 관련돼서 이 보험자에게 어 이런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고 또 어떤 뭐 급여, 비급여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거죠. 의료기관에. 그리고 또 뭐 이런 피보험자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관 업무죠. 뭐 이런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거죠. 수행을 위하여 이제 불가피한 경우 4. 정보 주체와의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동법 공개 급정안입니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움이라고 볼 수 있죠. 동법 공개 급정안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럴 때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여기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데는 수집 이용이 금지가 되는 거겠죠?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1항 1호에 따라 뭐 동의를 받는 경우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전 고지를 하라는 거죠. 보통 사전 고지와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사후 통지라고 있는데 이건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내용, 그래서 목항 기거, 목적, 항목, 기간, 거부권 이 부분을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알려야 된다는 거죠. 사망.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일단 수집이 완료된 개인정보겠죠. 뭐 이 동법 공개 급정안 뭐 7개 중에 하나로 수집이 완료된 거는 당연히 이 목적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목적을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벗어나는 게 완전히 목적 외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범위이고 정부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미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이용은 합불안,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정보 조치에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안전성 확보 조치 했으면 동의 없이 조금 목적이 달라지더라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GDPR에서는 뭐 양립 가능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동의 고지 통지 아까 내용이 뭐 안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뭐 뭐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고지 통지 안내 이거 다 알리는 거 아닌가? 다 노티스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조금 이 법적인 용어는 다릅니다. 먼저 고지라는 거는 사전적인 정의는 기별을 보내어 사전에 알게 함. 이 사전이 키워드예요. 어떤 방식이든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피드백은 불필요합니다. 정보 주체 고지, 납세 고지서, 범칙금 고지서 어떤 거를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알린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동의는 뭐냐?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함. 고지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경우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사인을 한다거나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로 한다거나 뭐 뭐 뭐 ARS에서 뭐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다양한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정보 주체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광고 전송 수신 동의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통지. 통지는 게시나 글을 통하여 사후에 알림. 이게 이제 사후가 중요합니다. 게시나 글이 몇 개가 되어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리는 경우, 다 알리는 경우긴 해요. 피드백이 불필요하죠.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나서 통지하는 거, 그 이병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확정된 거를 통지하는 거, 합격 사실을 통지하는 거, 다 뭘까요? 사후에 통지하는 거죠. 안내, 공개, 게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을 소개해서 알려주는 건데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이게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공개하는 거죠. 피드백은 불필요하고요. 인터넷 웹사이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이드를 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안내다. 그래서 고지, 통지, 동의 이 내용들이 이 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지는 동의받을 때 고지, 통지는 뭐 침해 사실에 대해서 정보 주체에게 사후에 통지하는 거, 이 안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이런 것들로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을 혼동해서 쓰거나 그러면 이거 법령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진 않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비용이 가능한 경우, 아까 우리가 두음으로 뭐가 있었어요? 동법, 공개, 급정안.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음이죠? 그럼 법률의 특별한 규정, 동의를 받는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된다.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그 헌법시고 이거 했었죠.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거고,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되죠. 보통 뭐 과반수 통과만 되면 됩니다. 근데 시행령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나 뭐 총리, 뭐 구령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내각에서 이 기관장의 명령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국회에서 통과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레벨이 낮아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채권 추심, 빌린 돈 갚는 거죠. 신용정보법 40조에 있습니다. 순보험료율 산출, 어떤 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높겠죠. 그리고 진료 기록의 열람,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있고요. 병역 판정 검사, 진료 기록의 송부, 이런 것들은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민간기관도 이런 업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의 없이 하는 부분이에요, 다. 법령상 의무 준수도 있었는데 법령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 법령은 이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시행 규칙까지 그리고 고시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그래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 준수, 이 5어 조건으로 아까 앞에서 돼 있었죠? 여기에. 그러면 이게 뭐냐? 뭐 본인 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 뭐 이걸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뭐 명예훼손한다거나 이럴 때 식별하기 위한 것이죠. 공직선거법에서 언론사 게시판 대여방 실명 확인, 금융실명거래법 실명 확인, 통장 계좌 실명이죠. 차명이 아니라. 그리고 법원 경비관리대 뭐 신분 확인, 뭐 선원법 신분 신원 조사, 뭐 연령 확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시 연령 확인, 뭐 성인물 뭐 이런 것들 연령 확인하는 거죠. 인터넷 게임도 연령 확인하고 청소년 유해 업소 업주 뭐 술집 같은데 고용 시 연령 확인, 민법 이런 데서도 연령 확인. 이거 말고도 되게 많겠죠. 근데 일부만 한 겁니다.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뭐 정부조직법, 뭐 직제령, 직제규칙, 개별조직법 이런 데 이제 미션이 있겠죠.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호법 등등 이런 업무를 할 때는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이제 공공기관이 그러면 공공기관만 해야지 민간기관이 소관 업무는 아니겠죠.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만 증가시키게 된다. 계약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도 포함된다. 계약 체결.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 사고 이력, 유사 보험액 보험 가입 여부. 어차피 계약은 정보 주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을 때마다 더 느려지는 거죠. 거래 체결 전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경우
회사가 취업 지원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집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 전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이행은 물건의 배송 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과 같은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 의무, 경품 배달,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 애프터 서비스 의무 이행도 포함된다. 계약 이행 이거는 계약 볼 때 이건 전이고 이건 후죠.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이걸 모르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이 계약 이행을 위해서 정보주체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죠. 경품 행사 시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수집하고요. 쇼핑몰 주문 시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문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이 정보 주체가 오히려 더 바라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불필요하다.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명백히. 명백히는 뭐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적다는 거죠.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 주체 이익, 명백히 정보 주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제3자의 재산적 이익은 정보 주체의 생명, 신체상 이익을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사람이 뭐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응급실 가기 직전이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산의 이익, 뒤에 나오는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 조난, 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이제 구조하는 경우, 좀 구조해야 되는데, 뭐, 맨홀, 싱크홀에 100m 밑에 빠졌어요. 거기서 뭐, 동의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합니다. 그리고 의식불명이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 등의 의료 조치, 고객이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으로 보여 은행이 임시로 자금 이체를 중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정보 주체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급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수집 비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이건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입니다. 정보 주체가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거 보면 정보 주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왜 우선하는 경우도 동의 없이 수집 비용이 가능하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요금 징수 및 정산, 채권 추심, 소재기 및 진행을 위하여 증빙 자료를 조사 확보,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생성한 정보도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 징수, 뭐 톨게이트 같은데 뭐 하이패스, 요금 징수하려고 뭐 수집 비용 동의받고 이런 게 사실 적당하진 않죠. 이런 정당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답니다. 그게 채권 추심이나 이런 소재기, 이 법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생성 정보, 이 수집했을 때 이 제공 정보가 아니라 이 생성한 정보도 수집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도난 방지 시설 안전, 뭐 출입구, 복도에 CCTV 설치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이거 보면 기억이 나야죠. 앞에서 했던 건데 범법 시 교단대 여기서 시설 안전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어 회사의 자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CCTV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친목 단체의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외. 앞에 동법 공개 급정안에서 친목 단체는 이제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친목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경우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전제로 단체를 구성, 상호 간 친교하면서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다. 여기서 뭐 영리 목적이나 업무 목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되고요.
그 안정과 안녕, 이거는 옛날 해설서에 없는 부분, 이건 다 해설서에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과 안녕,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 긴급한 경우,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했을 때, 코로나가 났을 때, 한 명 한 명,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보다 어떤 좀 강력한 그런 정책적인, 운영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앞에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아까 했던 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법 공개 급정안, 여기 고지사항, 아까 목한기거, 이거 했던 거죠. 이거는 기본 도움드립니다.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 시행령 17조 1항에 있는데,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이 자기 결정권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 번 했죠. 셀프 디터미네이션. 동의를 받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뭐 한자어나 영어나 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것.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구시표, 결구시표.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실질적 조건을 대법원 판례 EU GDPR을 참조하여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에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 예전에 깨알동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지금은 조금 경영난을 경영난을 시달리고 있는데 예전에 1포인트로 거의 보일까 말까 한 대로 막 이렇게 점처럼 돼 있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동의, 미동의 이렇게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았죠. 그래서 몇백억 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행령의 이 결구 10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계약 관련 사례 보겠습니다.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 이행 있었죠? 동법 공개 급정안 여기서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으로부터 구매 상품을 주문을 받아 결제, 배송, AS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주소, 연락처, 결제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 이행하려면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판매한 상품에 대한 AS 상담을 위해 전화한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상품 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딱 봐도 필요하잖아요. 뭐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상품도 모르면 AS 못하겠죠. 회의 참석 전문가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수당 지급에 이용하는 경우 백화점에서 상품 구매 및 배송 서비스를 위해 결제 정보, 카드 정보와 배송 정보, 주소, 연락처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오배송 방지를 위해 이름, 이메일, 집 전화번호, 배송 희망 시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배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어, 이런 부분까지 수집을 하면 더 뭐 편의를 위한 부분도 있겠죠. 배송 희망 시간 그리고 뭐 집 전화번호 이런 거 더블 체크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계약 이행에 개인정보 수집에 가능하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아파트 관리소가 아파트 입주자와 아파트 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세대주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아파트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거주자 수, 반려견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어, 수집하여 이용한 경우 이런 뭐 반려견 정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최소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런 것들을 이 선택 서비스로 볼 수 있느냐? 조금 논쟁이 있을 만한 거긴 하죠. 뭐 반려견 키우는지 여부도 뭐 개인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계약 관련된 부분을 봤고요. 정보 주체 동의가 필요 없는 계약 관련 사례에서 정보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을 요청한 정보 주체와의 이용 계약 체결을 위해 이름, 연락처, 생성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건 정보 주체에 따른 요청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가 있죠. 회원 가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 계약 체결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래야지 여기 뭐 지분이라든가 뭐 부채라든가 이런 뭐 건축물이 뭐 불법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 사고 이력, 다른 유사보험, 가입 여부 등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계약 체결 위해 해야 되겠죠? 가입 전에. 회사가 취업 지원자와 근로 계약 체결 전에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집 이용하는 경우 앞에서 했던 부분이 조금 반복이 됐습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이 부분도 있었죠. 추가적 이용 요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해야 된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는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에 있어서 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합불안 기억나시죠? 이럴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 뭐 기존부터 뭐 상식적으로 있었던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 고려해야 된다. 정황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용, 추가적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와의 관계, 현재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 구체적 사정을 의미하고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된 일반적인 사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뭐 용어도 한번 정리해 줬습니다. 예측 가능한 게 이제 중요합니다.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이 두 번째가 이제 합불안이고요. 그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이게 이제 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정보 주체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된다. 추가적인 이용 목적이나 의도와의 관계에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게 이제 합불 아니죠. 감형 처리 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형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용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 고려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스스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추가적 이용입니다. 이거를 5개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목, 그리고 예, 그리고 정, 안, 그리고 여기 기. 이렇게 도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 이용이 사례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데 추가적 이용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데 정보 주체가 택시 중개 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 내에 이제 이용하는 거죠. 해당 택시 중개 서비스 앱 사용자가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택시 호출을 위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택시기사에 제공하는 경우 뭐 택시 빨리 타기 위해서 제공할 수가 있겠죠.
택시 호출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런 게 예측 가능한 거죠.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품 중개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제3자인 상품 판매자에게 배송 등 계약 이행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입점사에게 배송 계약 이행 목적으로 제공을 해야지 이런 입점사의 상품이 배송이 되겠죠. 통신 판매 중개업,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거래 확인, 배송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입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요즘에 이제 뭐 쿠팡이 됐던 뭐 네이버, 뭐 마켓플레이스가 됐던 입점을 하잖아요. 이런 플랫폼에 하나의 사업자들이 그럴 때 뭐 배송이라던가 거래 확인이라던가 이런 걸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정보 주체가 여기 제공하면 이쪽으로 제공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추가적 이용 제공 때문에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경우죠. 통신 과금 서비스 제공자가 소액 결제 등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정보 주체의 가입자 식별 정보, 결제 일시, 결제 금액 등 결제 내역 정보를 결제 목적으로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래야지 이제 과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 결제 그런 서비스로 돼야지 다음 달에 이제 요금에 추가돼서 나오겠죠. 추가적인 이용 제공이 여기 위에는 계속적, 지속적인 경우,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한 소매점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화장품 제조회사가 실시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의 리콜 실시를 위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리콜이 뭐 계약 이행을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죠. 고객이 가게에서 계산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고객이 실수로 그 물건을 가져간 경우 가게 주인이 물건을 가져간 그 고객에게 연락하여 물건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뭐 옛날 같았으면은 뭐 아주 당연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수집 이용이 가능한가? 그런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이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취업 규칙에 명시된 경력 증명서 발급 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거죠.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 이용, 뭐 일회성이건 지속적이건 해당이 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보겠습니다.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네,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조, 17조, 18조, 19조, 23조, 24조 1호에는 대부분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제공, 뭐 제3자 제공이죠. 18조 목적의 이용 및 제공 제한,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 제한, 민감정보 처리 제한,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홍보, 판매, 마케팅 목적이죠. 그리고 8번에 그 밖에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동의들은 각각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이렇게 여러 개를 해서 동의를 여러 번 뭐 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포괄적으로 이거를 묶어서 하는 거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서면, 뭐 전자문서 포함해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을 보호위원회가 구시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뭐 웹화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서면이에요, 서면. 서면인데 이게 뭐 지류 형태건 전자문서건 서면으로 할 때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진하게 하고 밑줄 친 것처럼 명확히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사망,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이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죠.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보통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기관이 부담한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법 공개 급정안. 그래서 동의 없이 하는 법 공개 급정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기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뭐고 여기에 해당되는 근거는 뭐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5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고지할 때 목한 기거 있었죠. 거가 뭐예요? 거부권.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 거부의 권리예요. 근데 거부했는데 서비스, 재화,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서비스, 대표적인 게 이제 회원 가입입니다. 회원 가입 같은 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필수 정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이 선택 정보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 등 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7항, 뭐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집 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이거 앞에 했죠?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2조에 따라 22조가 아까 동의를 받는 방법이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결,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구,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10, 그리고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것. 그래서 결국 이거 아까 했죠? 10표.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 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 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지류 형태가 됐던 뭐 전자 문서가 됐던 직접 본인이 서명하는 거죠. 뭐 홍길동 이렇게. 두 번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녹취가 돼야 되겠죠. 동의를 받는 방법에서 중요한 거는 동의, 일시,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보관이 돼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 이렇게 네 하면 되는 거죠.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뭐 URL이겠죠? 링크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 표시를 어, 확인하는 방법. 자세히 알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확인한 다음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뭐 이것도 녹취가 있을 수 있겠죠. 4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쇼핑몰 회원 가입하거나 이럴 때 앱에서도 뭐 할 수도 있고. 5번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이메일을 발송하여 정부 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가능합니다.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이건. 동의 방법. 6. 그 밖에 뭐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아까 중요한 내용, 명확히 표시한 내용이 여기 있었죠. 음, 옆에 다시 좀 보면, 네, 여기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라는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등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뭐 이거를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광고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명확히 표시하라는 거죠. 이렇게 진하게. 그래서 홍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항목 중 다음 항목의 사항, 민감정보, 여기 민. 그리고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게 뭐예요? 고유식별 정보.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는 어, 동의에 의해서 수집이 안 되는 거죠? 고유식별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여기 마지막에 자는 여기 있습니다. 사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22조에 아까 1항 각호 뭐 수집 비용 제공 뭐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 이럴 때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5항 22조 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보통 이제 서면 등의 방법이라고 해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이에 상당하는 방법 이게 동의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매체죠, 매체. 보통 방법을 매체라고 합니다. 법에서. 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의의 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 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행정규칙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고시들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지침 여기 있죠? 그리고 음, 뭐 개인정보 수집 평가에 관한 고시, 처리 방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 뭐 영향평가에 대한 것도 있고 개보법 개정 강의를 보면 전체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학습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처리 방법에 관한 곳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또 음,
중요한 내용 표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명확히 표시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구분하여 표시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제22조의 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아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적 수준이라던가 법적인 부분의 그런 효력이 성인에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보통 이제 부모가 동의를 받는 거죠.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동이 동의한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동이 본인 뭐 서명한 거 이거는 이제 효력이 없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 보통 이제 부모겠죠. 법정 대리인. 부모가 없는 경우는 뭐 고모가 됐고 될 수 있고 뭐 삼촌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고 그러면 아동이 법정 대리인 이렇게 몰래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은 거를 하는 것도 사실 안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스스로 동의를 해야 되죠.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일단 누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법정 대리인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명이 됐든 그리고 뭐 관계 이런 게 되겠죠. 어머니 뭐 이름이 뭐야? 어머니 뭐 연락처가 뭐야? 이런 정보들. 이거는 왜 필요하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아동으로부터 수집 동의 안 받고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망.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뭐 개인정보 수집하려는 목적이 뭐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정보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좀 잘 알기 쉽게 해줘야 되겠죠. 사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의 17조에 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22조의 2, 1항 여기 법정 대리인 동의받는 부분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표시했음을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그러면 아이가 엄마 몰래 도용해서 못하겠죠. 두 번째,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 명의가 부모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이메일을 발송하고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 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녹취가 필요하겠죠. 전화도 그 휴대전화, 이 본인 명의
법정 대리인 뭐 휴대전화로 해야 되겠죠. 그 밖에 뭐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법 22조 2항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뭐 관계 이런 것들이죠. 사망,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의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 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이럴 때는 인터넷 주소 이런 링크나 전화번호 등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받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 아까 법정 대리인이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아이핀, 뭐 우편, 팩스, 전자우편, 날인한 서류 제출받는 방법, 직접 통화,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아까 봤습니다. 서면, 우편, 전화, 인터넷 주소, 링크, 다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5가지 방법에 준하는 방법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가 전자서명을 받는 방법, 개인정보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동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들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동의받는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방법, 서면 동의 서류 보관, 이게 지루 형태죠. 가입 신청서 등의 서면에 직접 자신의 성명을 게재하고 인장을 찍는 방법, 자필 서명하는 방법, 영화관 멤버십 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명 날인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화면, 이건 전자적인 동의 기록 보관해야 되겠죠. 웹사이트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한다.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하는 경우, 전화통화, 전화통화 녹취를 보관해야 되겠죠?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보험회사 전화권유 판매원과 통화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는 경우. 항상 물어보죠?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문자 메시지 동의 기록 보관해야 되겠죠? SNS, 알림톡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 미술학원 등록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대량 뭐 SMS 문자 발송이나 이런 알림톡 발송 이런 때 기록들 보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들이랑 그리고 또 메시지, 뭐 시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ARS 입력 기록 보관, 전화 ARS, 렌터카 업체 서비스 만족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전자우편, 이메일 기록 보관,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 발송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경우, 채용 중개 사업자가 전자우편으로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 이거는 이제 사회통념상 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죠. 이게 사회통념이 그러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이제 본인의 회사나 업무 관련돼서 연락을 달라는 거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거래하고 싶다는 거죠. 물품 팔고 싶다는 거, 뭐 사고 싶다는 거. 정보 주체가 자동차 구매를 위해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고 명함을 준 경우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Q&A 보겠습니다. 이전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해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 경품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상품 광고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 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홍보 목적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품 이벤트, 이거랑 광고 전송은 다르다. 마케팅 목적, 동의를 받고, 광고 전송 동의를 받고 해야 되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보 주체로부터 제공받은 명함이나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15조 1항 1호에 따라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 공개된 경우죠.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직접 명함 받은 경우, 또한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 주체에 동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 뭐 본인의 연락처를 게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 관련된 거죠. 이런 걸로 이제 보험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장래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가 동의할 시점에서 확정한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을 모두 열거하고 그 외에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포섭하는 의미로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이라는 용어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할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을 나열하면서 등을 써서는 안 되며 추후 업무상 새로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등은 안 됩니다. 항상 최소 수집이잖아요. 수집 제한. 그래서 등은 절대로 안 된다.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직원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보아 그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자는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과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임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는 바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동의가 면제된다는 거죠. 기타 정보의 경우에도 구직 예정자의 개인정보 수집 또한 수집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의하여 구직 예정자의 동의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계약 이행 전도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기본적으로 직원에 관한 정보는 계약 체결 목적뿐만 아니라 복지, 노조관리, 위탁 등의 목적으로 활용 여지가 높고 민감 정보를 수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 시에는 입사 서류에 채용을 포함한 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 동의를 받는 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결정권을 더 보장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Q&A.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정보도 어,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은행은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은행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로서 뭐 제3자, 이 급박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은행은 전세 대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세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이 된다.
즉 전세 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 보증금의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은행의 정당한 이익, 대출금 회수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 역시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처리되므로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적다. 그래서 동의 없이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뭐 주민등록 수집은 제한된다는 거. 그래서 집주인이 있고 그 세를 얻는 전세 뭐 입주자 일단 뭐 전세금 받으려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둘 다 수집을 할 수가 있다.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구별된다. 가명 정보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과공이죠. 가명 정보. 이거는 이 수집 목적, 합리적 관련 이게 뭐예요? 추가적 이용이죠. 그래서 합불한, 합불안 해서 뭐 모계정안기 했었죠. 이거랑 무관하다.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리할 수 있는 바 추가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